보충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충 수업에서는 저희가 14장 내용 정리를 하기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14장 내용 정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14장에서는 다중덕분을 계산을 했었죠. 다중덕분, 다중덕분에서 여러분 크게 기억을 해야 할 만한 내용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R이란 영역, A, B 크로스 C, D라고 하는 이러한 직사각형 영역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 이 R이란 영역에서 우리가 fx, y, dA를 계산을 한다. 요거 계산하는 거 우리가 지금 부분부적분 해가지고 리반합을 계산을 하고 계산하는 것을 지금 내용 정리할 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 이건 얘는 반복적분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한다.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A부터 B까지, C부터 D까지 fx, y, dy, dx 혹은 C부터 D까지, A부터 B까지 fx, y, dx, dy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사각형 영역에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움을 가질 것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그냥 어떤 것을 접근하는 게 더 쉬운지 그것만 찾아주면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중적분에서 어려워지는 부분이 일반적인 영역으로 넘어가서부터가 조금씩 난이도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영역에서 접근을 할 때는 두 가지를 타입을 결정을 했었죠. 타입 1과 타입 2. 타입 1과 타입 2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타입 1이라고 하는 것은 타입 1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D라고 하는 영역이 x, y인데 x의 범위는 a부터 b까지, 그다음에 y의 범위는 g1x부터 g2x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타입 1의 영역이다라고 하고, 타입 2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x, y인데 y의 범위가 c부터 d까지, 그 다음에 x의 범위가 라지 g1, y부터 1, y부터 2, y까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영역을 우리가 타입 1과 타입 2라고 얘기를 하고, 타입 1과 타입 2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적분을 a부터 b까지, g1x부터 g2x까지 fx, y, dy, dx가 되고, 타입 2의 영역은 c부터 d까지, 그 다음에 라지 g1, y부터 라지 g2, y까지 fx, y, dx, dy. 그래서 우리가 타입 1과 타입 2를 나누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접근 순서가 이미 정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해지는 접근 순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일반적인 영역, 우리가 직사각형 영역은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물론 다른 형식으로 주어져서 그림을 그려야지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대부분의 경우는 직사각형 영역에서는 식만 보고도 충분히 우리가 그 접근식을 세울 수 있는데, 일반적인 영역부터는 조금 그렇게 하기엔 조금 어렵겠죠. 왜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타입 1이냐 타입 2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해 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중적분을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 당연히 그냥 식 주어지고 계산하는 거 그냥 계산하면 돼요. 그거 말고 우리가 여러분이 식을 세워가면서 계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 파악해야 되는 것이 어떤 영역에서 접근을 하느냐. 그 영역을 우리가 직교좌표, XY표만 이렇게 이렇게 X축, Y축 이렇게 직교 좌표계를 그려서 여기에 표현을 하는 거. 보통 이제 우리 함수의 범위로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를 생각을 했을 때 그 함수의 그립을 대략적인 개형을 그려주는 거. 요것이 여러분이 꼭 필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등급분에서는 이 그림을 얼마만큼 잘 그리느냐 하는 건데, 결국 요거 그림은 여러분들이 뭐 1 학기 때 뭐 컨케이비티, 그러니까 오목성, 그다음에 증가 감소, 이것까지 다 계산해 가면서 그리는 그림, 그런 게 필요한 건 아니죠. 우리가 물론 그렇게 해 가지고 잘 그리면 좋은 점도 있고 뭐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그런 그림 완벽하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양인지 대략적인 개형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좀 연습을 좀 많이 해 주면은 뭐 충분히 쉽게 음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극좌표에서 접근을 하는 것도 해 봤다. 그래서 극좌표에 대해서는 페이지 하나 새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극좌표는 우리가 쪼끔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극좌표에 대해서 쪼끔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극좌표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엑셀의 I 코사인 세타, Y를 R 사인 세타라고 하고, 그다음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그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요러한 관계식을 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극좌표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극좌표를 이용해서 지중접근을 하는 거, 또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냐, 가정된 영역 자체가 우리가 타입 1으로 보기도 힘들고 타입 2로 보기도 힘든 그런 영역에서 얘기를 해요. 물론 처음에 제가 얘기했었던 뭐 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도넛 바로 반으로 잘라 놓은 그런 모양이라든지, 그런 경우에서는 뭐 별로 그렇진 않겠지만, 뭐 도넛 잘라 놓은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의 계산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쪼끔 더 그거는 다른 부분이 어려운 내용이 되는 거였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할 일은, 음 요 극좌표를 바꿀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접근 전기 자체를 직교좌표에 계산을 했으니까, 극좌표로 바꿨을 때 우리가 접근식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것만 알아보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저희가 수업 시간에 부채꼴을 가지고 좀 잘라서 뭐 세타도 나누고 R도 나누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했는데, 결과만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R을 fx, y, dA 라고 하게 되면, 얘를 우리가 극좌표로 바꾸게 되면 똑같은 R이란 영역에서 우리는 f x 대신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그다음에 R dR d 세타, 요렇게 계산이 돼요. 뭐 요 R이란 영역은 뭐 책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직사각형 영역부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해서 대입을 했는데, 여기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극좌표로 바꿀 때는 이 R이라는 영역 자체를 이제 극좌표로 표현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당연히 알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BA라고 하는 것이 뭘로 바뀌느냐? R, DR, D세타로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피적분 함수에다가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를 대입했을 때 이 피적분 함수에 꼭 괄호를 쳐줘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을 거예요. 요거 생각보다 이거 괄호를 안 쳐주는 것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거 잘 신경을 써 주면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주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할 때, 이게 D라고 하는 영역이 어떤 영역인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 범위 어떻게 찾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해서 제가 요렇게 정의를 했었죠. 예제 5 번에 있는 거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책에 예제 5 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X. 그러면 요거 우리가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은, 는 요렇게 생긴 원이 나와요. 중심점이 1, 0에 음 여기 부분이다. 이렇게 했을 때 항상 어 아래 값을 찾아줄 때는 이 중심에서 시작을 하는, 그래. 이 중심에서 시작해서 이 영역을 지나가게 되는
이러한 반직선을 생각을 해서 이 반직선에서 어디서부터 만나서 어디까지 만나는지 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R은 2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곡선이에요. 요거는 여러분 찾을 수 있어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그러면 R의 범위는 0부터 시작해서 2 코사인 세타이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타의 값을 구하는 것은 여기서 또 x축 반자의 x축을 생각을 해서 얘를 이렇게 회전시켜요. 이렇게 회전시켰을 때 어디까지 만나느냐. 그다음에 얘는 지금 아래 부분도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회전했을 때는 어디까지 만나느냐. 위로 회전하는 것은 얘를 플러스 방향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얘가 딱 y축, 플러스 y축까지 세울 때까지 회전을 하는 거니까 얘는 2분의 파이까지. 그래서 이때 세타의 범위는 우선은 2분의 파이까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거. 음수로 내려가서 마이너스 y축 방향으로 있을 때까지 내려가겠죠. 그럼 얘는 2분의 파이만큼인데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0까지. 요 부분과 요 부분 전부 다 요 영역을 지나가는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합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가 되겠죠. 물론 요렇게 계산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거 그림이 그려지는 것 자체도 생각을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근데 뭐 여기 방법이 좀 더 쉬운 방법이니까 요 방법으로 접근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극단표에서 계산했던 것이고, 극단값이 나타내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뭐 저희가 극단표 그 극단표에 대한 내용을 할 때 이미 했었던 내용이니까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중적분의 응용 파트가 저희가 그다음 파트였는데 몇 가지 이 내용만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이 로가 밀도함수다라고 하면 질량, 질량은 이변함수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게 질량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밀도 자체에 접근하게 되면은 질량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변함수에서 우리가 mx, mi, 모멘트 값을 얘기를 하긴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 dy rho d 이거는 d에서 x rho x, y dA 요 정도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그다음에 하나 더 했었던 것은 결합 밀도 함수에 대한 거. f(x, y)가 결합 밀도 함수일 때, 그러면 f(x, y)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은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첫 번째. 두 번째. 얘를 실평면 전체에서 덕분을 해주게 되면 1이다.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음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어쨌거나 이제 6번 반, 책의 이제 6번을 다 해결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래서 요 정도 하면은 기본적인 중적분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해 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얘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공면의 면적을 계산하는 것이 14.5절에서 저희가 얘기를 했었죠. 공면의 면적은 우리가 크로스 프로덕트도 계산을 하고 덕분도 계산을 하고 그런 거 가지고 계산했지만, 이거 가지고 결과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어떤 S라고 하는 서피스의 면적은 얘는 D에서 루트 1 더하기 fx의 제곱 더하기 fy의 제곱 못에 dA가 된다. 여러분들이 많이 빠뜨리는 것이 여기 1을 더해주는 거,
요거 파트너링 경우가 좀 있는데 요거만 주의를 해 주게 되면은 음 뭐 딱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계산은 지금까지 해서도 앞에서 계산한 걸 고대로 가져다 하는 거니까 별로 어려운 것이 없어요. 시작분함수를 어떻게 잡느냐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쨌거나 중적분에서 중적분, 상중적분 하면서 어려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영역에서 접근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중적분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이 3차 공간의 어떠한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것인데 그 입체 도형 자체를 준 다음에 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것을 중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해 봐라. 라면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것이지 기본 계산 자체가 어려운 그러한 내용은 아니죠. 음. 일단 공면의 면적을 구하는 것은 딱 요 공식만 알고 있으면 돼요. 뭐 문제 파악하는 거는 뭐 너무 광범위해서 딱히 하나로 우리가 정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거의 중적분에 대한 얘기였고 그 뒤에서는 우리가 삼중적분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삼중적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중적분이니까 우리가 페이지 그냥 새로 하나 만들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죠. 삼중적분. 우리가 B라고 하는 영역이 3차원 공간에서 x, y, z들을 모아 놓는데 x는 a부터 b까지, y도 c부터 d까지, 그다음에 z는 r부터 s까지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B라고 하는 영역에서 f, x, y, z, dv 이걸 계산을 하는 것은 A부터 B까지, C부터 D까지, I부터 S까지 f, x, y, z, dz, dy, dx로 해주면 된다. 뭐 치사하게 영역에서 우리가 3변수 3표니까 변수 하나 더 늘어났죠. 하나 더 계산해 준다. 라는 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일단은, 요거 자체도, 어, 기본적으로 요 직육면체 모양의 영역에서 접근할 때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결국 우리가 이 분석분해에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얘가 직육면체 영역이 아닐 때, 그래서 조금 더 일반적인 형태일 때, 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중적분에서는 세 가지의 타입으로 나눠서 계산했어요. 1번 타입, 2번 타입, 음, 3번 타입. 음, 그래서 유형 1, 유형 2, 유형 3으로 계산을 했었던 요 내용인데 요것의 정의 일단 요거 정의 구분을 잡아서 이게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이게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긴 하거든요. 솔직히 그냥 책에서 그냥 요렇게 구분을 짓고 있으니까 그냥 숫자를 매겨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일단은 x, y가 뒤에 있고 그다음에 z가 u1 xy 보다 크고 u2 xy보다 작고 이걸 만족해야 하는 경우에서 우리가 얘를 1번 유형이다. 타입 1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2번 타입도 x, y, z인데 2번의 경우는 아니라 y, z가 뒤에 있고 그 다음에 어, u, y, z보다 x가 크고 u2, y, z가 더 크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타입은 x, y, z인데 xz가 뒤에 있고 그 다음에 u1 xz보다 y가 크고 u2 xz보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의 유형을 나타났으면 그 다음부터 계산은 딱 보면 알겠지만 얘는 어떤 B라고 하는 유형 결국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를 Z로 얘를 X로 얘를 Y로 한 번 접근해 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 두 가지 적분이 남는데 그때부터는 중적분이 돼요. 그럼 중적분의 형태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앞서 했었던 타입 1과 타입 2의 영역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두면 되겠다라는 거죠. 뭐 시간 따로 쓰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요런
유형을 잘 찾아주는 거가 중요한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3변성에서는 조금 더 많이 어려워지겠죠. 2변성에서는 그래도 일단은 그래프 둘러싼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걸 적당히 잘 해 보고 그래도 3변수 그 3차원 공간에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사역을 한다든지 뭐 어디가 교선을 계산을 한다든지 그런 계산을 했을 때 어느 정도는 그림을 생성을 해 가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3변수 함수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영역 자체가 계산이 굉장히 복잡할 수 있다. 뭐 복잡하기보다는 여기 잘 머릿속으로 잘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것이 단점이 되겠죠. 근데 이거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제가 어떻게 뭐 좋은 방법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고 싶은데 딱히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요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 보면서 익히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요것에 맞춰서 계산을 해 주면 된다라는 것이 어 기본적인 삼중적분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이게 기본적인 삼중적분이었다라고 하면 저희가 여기 15.7절이었죠. 15.7? 네 14.7절. 음. 그래서 아니다. 14.6면 14.6절이었고 그럼 14.7절의 내용이 14.7절부 7절이 저희가 원기둥 좌표 맞네요. 원기둥 좌표. 어 그래서 우리가 3차 공간에서는 새로운 좌표계, 직교 좌표계를 제외한 좌표계를 두 종류로 얘기를 했었어요. 원기둥 좌표계와 구변 좌표계. 원기둥 좌표계부터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얘도 페이지 하나 계속 띄워서 우리가 원기둥 좌표계다. 말 그대로 원기둥 좌표계라고 하는 것은 원기둥을 이용한 좌표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구성하고 있는 거 결과만 요약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원기둥 좌표계 좌표계는 원기둥을 염두를 해 두면서 원기둥 모양일 때는 뭐 얘를 활용하는 건 좋을 것이다 라는 것만 생각해 주면 되고요. 이때는 우리가 x를 r 코사인 세타, y를 r 사인 세타, 그다음에 z는 z로 정의를 한 요게 원기둥 좌표계의 내용이고요. 이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그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요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거의 극좌표하고 거의 유사해요. 유사하고 그다음에 이 경우에서는 우리가 어떤 D라고 하는 영역에서 어 상등작분이니까 S라고 해 보죠. S라고 하는 영역에서 f, x, y, z를 적분을 한다라고 하면 이 S라고 하는 영역, 똑같은 영역이긴 한데 얘를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그다음에 Z, 그다음에 R dz, dr, d세타. 그래서 항상 여기에 이렇게 괄호를 꼭 쳐준다. 그래서 요 dv가 뭘로 바뀌느냐? 여기 있는 R, dr, d세타로 R, dz, dr, d세타로 바뀐다. 요것만 잘 구분해 주면 돼요. 그래서 원기둥 좌표계 요것만 해 주게 되면 나머지는 제가 뭐 딱히 특별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는 또 없을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근데 원기둥 좌표계 같은 경우는 그러면 Z로 먼저 접근을 보통 Z로 접근을 많이 하거든요. Z로 먼저 접근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거의 극좌표에서 중적분 해 주는 거 그거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거를 잘 해 주면 되고요. 어쨌거나 이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뭐 뭐니 뭐니 해도 피적분 영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는 거 그게 가장 어렵죠. 그림 그려서 찾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 부분이 여기서 가장 큰 어려움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원기둥 좌표계 한 다음에 했었던 것이 구면 좌표계. 자, 구면 좌표계에서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느냐? x는 로우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y는 로우 사인 파이
사인 세타, z는 로 코사인 파이. 그래서 구면적 표기에서 많이 헷갈려 하는 것이 이거 순서거든요. 순서 예, 어쨌든 우리가 좌표를 나타낼 순서상을 나타내잖아요. 구면적 표기에서 저희 측에서는 로 스타 파이 순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요게 다른 책에서는 순서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어 다른 책에서는 이거 자체를 로, 파이, 세타의 순으로 표현을 하는 책도 있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어쨌거나 어떻게 표현하든지 크게 상관은 없는 거라서 그냥 정확하게 얘가 정의만 잘 되어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책에 나와 있는 노테이션을 사용을 할 거니까 무조건 우리는 로고 세타 파이썬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헷갈려 가지고 가운데 있는 게 파이 값이었나 세 번째 있는 것이 파이의 값이었나 이거 헷갈리게 되면은 잘못 대입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 하는 거니까 그러면 다른 걸 계산하게 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주의를 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 당연히 관계식도 알 수가 있겠죠. 이때 알 수 있는 관계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로 제곱이라고 하는 요런 건 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뭐 굳이 이 사용은 안 하지만 어 3z 세타는 x분의 y가 되는 거는 똑같이 만족을 하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뭐 굳이 뭐 요거 사용하는 경우 거의 없어서 그리고요. 어쨌거나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적분을 해 주게 되면은 적분식은 S에서 fxy z dv의 식이 S에서 f 로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로 사인 파이 사인 세타 로 코사인 파이 대입해 주는 거는 뭐 다 똑같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나오고요. 뒤에가 중요하죠. 뒤에 뭐가 붙느냐? 로 제곱 사인 파이 D로 세타 파이 그래서 요 순으로 써놨죠. 이렇게 맞습니다. 근데 적분할 때는 또 순서는 상관없어요. 적분할 때는 세타를 먼저 하든 로를 먼저 하든 파이를 먼저 하든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냥 책에서 그냥 한 번에 하나의 묶음으로 표현하려고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고요. 얘도 여기서 꼭 괄호를 쳐줘야 한다. 그래서 요 DV가 돼가는 것이 요만큼이다. 결국 우리가 요 경우에서 봤을 때 요 앞에 붙는 거, 이 R이 붙고요. 얘는 로 제곱 사인 파이가 붙고. 자, 얘가 왜 붙느냐? 변수를 다른 걸로 바꿨을 때, 지금 변수를 바꾼 거잖아요. x, y, z를 변수를 할 때, 뭐 r, 세타, z로 바꾸든, 뭐 로, 파이, 세타로 바꾸든, 뭐 어쨌거나 얘를 바꾼 거잖아요. 변수를 다른 걸로. 그래서 그 변수를 바꿈으로써 생기는 오차가 생기게 되는데 그 오차를 보정을 해 주는 값이 요거야. 뭐 오차라고 말하기는 쪼끔 그렇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얘가 축 자체가 다른 형태로 바뀌다 보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직교좌표계로 나타냈을 때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직교좌표로 표현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변수가 바뀌게 되면 그게 직교좌표계가 아닌 좌표가 되는데 우리가 편하게 직교좌표 표현을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은 왜곡이 생겨서 그 왜곡을 보정을 해 주는 값 그것이 우리가 요 경우에서 원기둥좌표계 구변좌표계에서는 원기둥에서는 R 그다음에 구변좌표계에서는 로 제곱 사인 파이가 된다. 그러면 요걸 우리가 쪼금 더 제너럴하게 일반화시키게 되면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그것을 했던 것이 15.9 절에서 얘기했었던 변수 변화에 관한 얘기였죠. 그래서 저희 마지막으로 변수 변화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변수 변화는 치환적분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지원적분. 그래서 저희가 뭐 이거 처음에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할 때 뭐 그림을 그려면서 뭐 천형 변환이 어쩌고저쩌고 뭐 트랜스포메이션이 어쩌고저쩌고 얘기 다 했는데 뭐 그거는 그냥 이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 갑자기 이거 생뚱맞게 이거 계산하면 돼.'라고 하기에는 쪼금 그러니까 그걸 쭉 설명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게 뭐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다. 근데 그거에는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집중할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할 거는 그런 것이 있는 건 다 이미 다 알려져 있고 이미 결과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 공학을 하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얘가 어떻게 되는지. 물론 알면 좋아요. 아는 거 좋고 알게 되면 더 활용할 수 있으니까 좋은 점 되게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거에 몰두해 가지고 얘를 활용을 못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마이너스 요소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공학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얘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던 내용들 보면은 그냥 이론적인 얘기, 뭐 수학적인 얘기 이런 거 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건데 뭐 다른 건 몰라도 상관없어요. 계산해서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있고 어떤 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만 잘 알면 된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 자꾸 비용 계산하는 거. 어 요것만 되면 돼요. 딴 거 없어요. 별 주변에서 딴 거 일단 그림 그리는 것도 있으면 그림 그리고 쪼끔 이따가 하고 어 계산하는 거에서는 우리가 딱 자꾸비연만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뭐 어떻게 번역은 원래 야코비언인 것 같은데 이게 독일스 발음이 자코비언이라서 자꾸 자코비언을 입에 붙게 되네요. 어 원래 옛날에는 이제 독일식 발음을 많이 썼던 거라서 제가 배울 때는 이거 다코비언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새는 이거 영어식으로 읽어 가지고 야코비언으로 바꾸더라고요. 음 아무튼 또 반대가 돼야 되나요? 아무튼 어 그래서 야코비언의 값을 계산을 할 건데 우리가 x, y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u, v라고 하는 변수로 바꾸겠다. 일단 이 변수만 가지고 얘기를 해 보면 이 변수에서 이거 계산했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야코비언이 필요한데 어떤 것이 필요하냐? x, y를 UV로 바꿔서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x, y를 라운드 UV로 즉 분자에 있는 것을 분모에 있는 것으로 바꿔서 계산할 때 우리가 보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보정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계산을 하는 것이 이 야코비언이에요. 물론 이 야코비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요거 계산하는 과정 속에서 그 적분할 때 고정해 줘야 되는 그 값을 계산하기 위한 그런 값을 계산하는 그런 값만 계산을 하는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 값을 보정해 주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요거 같은 경우는 초등교 수학을 하게 되면은 쪼끔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렇고요. 그래서 분자에 있는 것을 분모에 있는 것으로 변환했을 때 필요한 보정을 해 줘야 되는 값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얘는 범위 자체가 x를 u로 그다음에 x를 v로 y를 u로 y를 v로 이렇게 계산을 해 주면 되겠다. 즉 우리가 이런 경우에서 우리가 x, y를 UV로 변환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x를 x는 뭐 FUV, y는 GUV 뭐 요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될 거예요. 뭐 요렇게 표현되거나 혹은 아니면 u는 fx, y, v는 gx, y. 그래서 u와 v가 x, y에 대해서 표현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뭐 아니면 x, y가 UV로 표현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직접적으로 세팅을 할 수도 있겠죠. 얘를 세팅하고 얘를 세팅하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거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야코비언을 계산할 때는 x와 y를 u와 v로 할 거니까 우리는 요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주어져 있든지 최종적으로 요 식을 구해야겠죠. x는 어떤 UV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y는 UV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래야지 우리가 얘네들 야코비언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것은 주어진 것이 우리가 어떤 d라고 하는 놈에서 fx, y dn의 계산을 하는 거였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근데 우리가 어떤
변수를 바꾸면서 모양이 조금 바뀔 수 있으니까 S라고 하는 영역이라고 하고 얘는 f, x, u, v, y, u, v 그다음에 뒤에 붙는 것이 고비연 x, y, u, v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요것에 du, dv du, dv 이 부분은 뭐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는 거긴 하니까 정해져 순서는 아닌 거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약분비원의 절대값이 들어간다 라는 거. 요게 여기서 알고 있어야 하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서 삼변수함수에 대한 약분비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얘를 x, y, z 삼변수함수를 u, v, 뭐 w로 한다. 하게 되면 얘는 라운드 x, 라운드 u, 라운드 y 또는 v, 라운드 x, 라운드 w, y, u, y, v 뭐 이렇게 다 써주기만 하면은 되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벡터 시간에 스칼라 삼중곱 벡터 삼중곱인가 스칼라 삼중곱 음, 갑자기 말이 틀리네요. 어쨌거나 요거 우리가 평형 육면체 부피 계산할 때 사용했던 요 식이니까 요거식 다 계산해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요거 경우에서도 실수하면 안 되는 것이 여기서 이게 코비온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값이 씌워서 들어가요. 이 절대값이 씌워서 들어가는 거니까 요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만 좀 주의를 해주면 되고,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 변수 변환을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영역이 바뀌면서 경계선을 나타내는 함수들이 바뀔 거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이번 수업을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한번 해보긴 했지만, 다시 한번, 같은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책에 보면은 예제 3번으로 있는 문제예요. 자, 예제 3번. 뭐딴 거 계산 안 할 거고요. 영역만 해볼 거야. 주어진 것을 우리가 처음에 주어진 것을 직교좌표 XY라는 직사평면에 그림 점을 찍어 놓게 되면은 꼭지점이 1, 0, 2, 0, 0, 마이너스 0,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여기 영역이 돼요. 그 다음에 요 상황에서 우리는 u는 x 더하기 y 그 다음에 v는 x 마이너스 y가 된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x는 꼴로 고치면 2분의 1 u 더하기 v 그 다음에 y는 2분의 1 u 마이너스 v가 이렇게 되죠. 여기서 경계를 다 각각 보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L1, L2, L3, L4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L1의 경우는 얘는 y는 x 2라고 하는 이러한 직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서 처음에 수업 시간에 할 때 요거 범위까지 이거 딱 그려진 범위까지만 계산했는데 실제로 이게 범위를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정확하게 딱 선분을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범위를 찾느라 조금 중간에 막 꼬이고 막 그랬었는데 결국 우리가 제가 요거 트랜스포메이션의 성질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경계선은 어쨌든 경계선이 될 거거든요. 그다음에 결국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냐면 y는 x-2와 y는 x-1 그다음에 x는 0, y는 0.
요 네 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을 나타낸 것이 이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얘도 이 네 가지의 직선은 다 어떤 식으로 병영이 되는지 그것을 그리게 되면 결국 그걸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둘러싸인 영역이 지금 이 영역과 같은 영역이 될 거예요. 따라서 그냥 직선만 보내주면 돼요. 그래서 쓸데없이 예 수업 시간에 쓸데없이 구간을 나누겠다고 범위까지 선분을 그리겠다고 범위를 찾았었는데 실제로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직선만 하게 되면 조금 더 쉽게 되겠죠. 그래서 y는 x 마이너스 2. 그러면 여기서 요 부위로 나타낼 거니까 써주게 되면 2분의 u 마이너스 2분의 v는 2분의 u 더하기 2분의 v 마이너스 2. 그러면 식을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얘는 v는 2라고 하는 이게 나온다. 그다음에 L2의 경우 L2의 경우는 얘는 y는 0이죠. y는 0. y는 0이니까 얘는 u는 v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L3의 경우 L3의 경우는 얘는 y는 x-1이니까 식을 보게 되면은 2분의 u 마이너스 2분의 v는 2분의 u 더하기 2분의 v 마이너스 따라서 얘는 v는 1이라고 하는 이러한 직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L4의 경우를 보게 되면 얘는 x는 0이니까 x가 0이 되면 u는 마이너스 v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요 내용을 종합을 해서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 요 V에다 맞춰서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 V는 2. 그래서 여기 2라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 직선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V는 1. 1에 대해서 이렇게 또 하나 직선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U는 V.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직선이 있고요. 또 밑에도 나오겠죠. 그다음에 u는 마이너스 v. 그러면 v는 마이너스 u니까 얘도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네 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이라고 하게 되면 그 영역은 여기 부분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어 우리가 굳이 얘를 선분 경계를 그냥 바로 경계로 옮긴다 해서 그냥 선분을 옮기는 걸 했었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조금 더 복잡하게 계산을 하는 거가 되더라고요. 어쨌거나 이 영역은 요 영역에서 한 덩어리 영역이 나올 거니까 결국 요 네 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은 여기서도 네 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이 될 거예요. 물론 얘가 직선이 아니라 직선이 곡선으로 될 수 있으니까 요 네 개의 직선을 대응하는 네 개의 곡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15장의 내용 정리였고요. 그다음에 지금 음, 그래서 내용 정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저희가 더 할 거는 없는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시험범위니까 시험범위 준비할 때, 요 강의를 보고, 뭐, 이런 것을 위주로 좀 더 알아야겠다, 이런 거 알아야겠다, 그런 거를 조금 감을 잡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